아버님, 저를 여자로 봐주세요. 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아버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사쿠라야, 아버님이 망설이시자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저도 아버님을 남자로 봐요. 민준 오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남자로요. 아버님은 정말 신중하고 부드럽게 저를 대해 주셨어요. 먼저 한복을 조심스럽게 벗겨주시면서 아름답다고 계속 속삭여 주셨어요. 아버님의 몸을 처음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고 근육질이셨어요. 특히 그분의 그곳은 정말 컸어요. 민준 오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아버님, 정말 커요. 저는 놀라며 수줍어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님의 품에서 진정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경험 많은 손길이 제 몸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준비시켜 주실 때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쿠라야, 사랑해. 아버님이 저를 깊이 품으시며 속삭일 때 완전한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좋아요. 사쿠라야, 라고 속삭이시며 저를 더 깊이 사랑해 주셨어요. 민준 오빠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마지막에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울음이 나왔어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제가 아버님 품에서 속삭이자 아버님도 저를 꽉 안아주시며 나도 행복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쿠라입니다. 25살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한국으로 와 결혼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도 낯설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건 시아버님 덕분이었습니다. 김태준, 52살의 그분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키가 180cm가 넘는 큰 체구의 나이에 비해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셨죠.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홈짐에서 운동을 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러닝머신에서 땀을 흘리시는 모습이나 덤벨을 들어 올리실 때 팔뚝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근육들. 52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남성적인 매력이 넘치셨어요. 은발이 섞인 짧은 머리 스타일이 오히려 더 멋있어 보였고, 깊은 눈빛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그분의 목소리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낮고 깊은 톤에 약간의 허스키함이 섞여 있어서 제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년 전 시어머님을 암으로 잃으신 후 홀로 지내시면서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사쿠라야, 한국 음식 어때? 입에 맞아? 서툰 발음으로 대답하는 저를 향해 아버님은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분의 미소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어요. 입꼬리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소년 같기도 하고 동시에 성숙한 남성의 여유로움도 느껴졌거든요. 맛있어요, 아버님. 제가 어눌하게 대답하면 그래, 우리 사쿠라 한국말 많이 늘었네 라며 격려해 주셨죠. 아버님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실 때마다 느껴지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좋았어요. 큰 손이었지만 부드러웠고 뭔가 안정감을 주는 손이었어요. 손가락이 길고 우아해서 피아노를 칠 것 같은 손이었는데 실제로는 거친 일도 많이 하셨던 손이라 손바닥에는 굳은 살도 있었어요. 민준 오빠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해외 출장이 잦았어요. 길게는 한 달씩 집을 비우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아버님과 둘이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아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쿠라야, 일본에서는 뭘 했니? 아버님이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며 물으셨어요. 아버님은 녹차를 좋아하셔서 저도 함께 마시게 되었는데 차를 우리는 모습도 정성스러웠어요. 타짚을 넣고 물 온도를 맞춰서 천천히 우려내시는 모습이 마치 다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했어요. 한국 드라마 좋아해서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면 아버님도 함께 웃어주셨어요. 그분의 웃음소리는 정말 좋았어요. 배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웃음소리였는데 들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지금 정말 잘해. 나보다 정중한 말도 잘하고. 아버님의 칭찬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며 아버님이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귀엽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버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의 전통문화부터 시작해서 현대 한국의 생활 방식까지. 사쿠라야, 한국 여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제가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아버님은 매일 저녁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정장 넥타이를 풀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셔츠를 벗으실 때 잠깐 보이는 탄탄한 가슴과 어깨 라인, 그리고 바지를 갈아입으실 때 보이는 근육질의 다리. 시아버님을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자꾸만 눈이 갔어요. 특히 아버님이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실 때 저는 몰래 지켜보곤 했어요. 목부터 시작해서 가슴까지 드러나는 과정이 너무 남성적이고 섹시해 보였거든요. 가슴털이 적당히 나 있는 것도 성숙한 남성의 매력을 더해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님이 샤워를 하고 나오시는데 수건만 허리에 두르고 계셨어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오신 거라 저도 깜짝 놀랐고 아버님도 당황하셨어요. 아, 미안해 사쿠라야. 너 있는 줄 몰랐어.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버님의 몸을 다 볼 수 있었어요. 52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고 근육질인 몸이었어요. 가슴에는 적당히 털이 나 있었고 복근도 선명했어요. 어깨부터 팔까지 이어지는 근육의 라인이 정말 멋있었고 허리는 생각보다 슬림해서 역삼각형의 완벽한 몸매를 자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수건 아래로 보이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수건이 약간 밀려서 허벅지 근육이 보였는데 정말 탄탄하고 굵직했어요. 그리고 수건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그곳도 정말 컸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얼굴을 돌리며 말했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아버님의 몸이 생각났거든요. 그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위압적인 존재감. 이상했어요. 민준 오빠의 아버지인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민준 오빠는 아버님에 비해 체격이 작았어요. 키도 175cm 정도였고 몸도 마른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은 정말 남자다웠어요. 모든 면에서 민준 오빠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아버님과 함께 있을 때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의 그 깊은 눈빛, 제 어깨를 만져주실 때의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실 때의 그 낮은 목소리. 어느 날은 제가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까치발을 들고 있을 때 아버님이 뒤에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위험해, 사쿠라야. 내가 해줄게. 아버님이 제 뒤에 서서 제 위로 팔을 뻗어서 물건을 꺼내주실 때 저는 아버님의 몸에 완전히 둘러싸인 기분이었어요.
그분의 가슴이 제 등에 닿고 팔이 제 양옆을 감쌀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버님의 채취와 향수 냄새가 섞인 그 특별한 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고 저는 무의식 중에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제가 돌아서서 말했을 때 저희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아버님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저는 그분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저희는 몇 초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 응. 아버님이 먼저 물러서시며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때 아버님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를 보는 그분의 시선이 평소와는 달랐거든요.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평온했던 일상이 한 통의 전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을 때 저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쿠라야, 민준이가. 아버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싱가포르 출장 중이던 남편 민준 오빠가 머물던 호텔에서 새벽에 화재가 발생했고 대피하지 못한 채 연기에 질식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우 결혼한 지 3년,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홀로 남겨진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저를 꽉 안아주시며 함께 울어주셨죠. 그분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아버님도 저만큼이나 슬퍼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 품에 안겼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슬픔과 동시에 이상한 안정감이 들었거든요. 아버님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 때 그분의 남성적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어요. 민준 오빠와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향이었죠. 그리고 저를 안아주시는 그분의 팔이 얼마나 든든하고 따뜻한지 그 순간만큼은 모든 슬픔을 잊을 수 있었어요. 장례식은 부산의 대형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어요. 3일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는데 민준 오빠의 웃는 얼굴이 자꾸만 흐려져 보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지친 저를 아버님은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사쿠라야, 물 좀 마셔. 너무 무리하지 마. 아버님이 제게 물잔을 건네주실 때 그분의 손이 잠깐 제 손과 닿았어요. 그 순간 제 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님도 3일 내내 저 곁에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조용히 제 등을 토닥여 주시고 제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그분의 보살핌 덕분에 저는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일본에서 온 저희 가족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쿠라, 이제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우리와 함께 일본으로 가자. 오키나와에서 다시 시작해. 어머니와 오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이 좋아요. 아버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하자 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버님도 저만큼이나 외롭고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사쿠라야, 아버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님의 큰 손이 제 작은 손을 감쌀 때 저는 이상한 설렘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버님의 손이 제 손을 쓰다듬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민준 오빠와의 추억이 담긴 방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아버님에 대한 감정이었어요. 저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필요로 해주시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었을까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나라에서 이 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심이 저희 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장례를 치른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 오빠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의 옷이 걸려있는 옷장, 세면대에 놓인 면도기, 책상 위에 업무용 서류들.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점점 아버님의 존재에 더 의지하게 되고 있었어요. 그 변화를 느끼는 저 자신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시아버지에 대한 의존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감정일까? 아니면 제가 너무 외로워서 생긴 착각일까? 매일 밤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아버님도 집 안에 변화를 느끼고 계셨어요. 전에는 민준 오빠가 있어서 제가 주로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아버님과 함께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니,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제가 일부러 그런 시간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버님 아침을 차려드리고 출근길에 도시락까지 챙겨드렸죠. 아버님의 취향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커피는 연하게, 계란 후라이는 반숙으로, 밥은 조금 적게. 이런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며느리로서의 당연한 도리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일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가 무서웠어요. 시아버지를 향한 이 마음이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님의 셔츠를 다림질할 때면 저는 그분의 체형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넓은 어깨에 맞는 크기, 가슴둘레, 팔 길이. 셔츠를 정성스럽게 다림질하면서 이 옷을 입으실 아버님을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끔은 아버님의 향수 냄새가 셔츠에 배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 향기를 오래 맡고 있기도 했어요. 이건 정말 이상해. 제 자신의 행동이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달콤한 설렘도 느꼈어요. 민준 오빠의 옷을 다림질할 때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아버님의 셔츠를 만지고 있으면 마치 그분의 피부를 만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쿠라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나야 뭐든 잘 먹어. 아버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바쁘게 움직여야 슬픈 생각을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는 게 좋았어요. 마치 진짜 아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라고?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위험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두근거리게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아버님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버님 생일이 일주일 후였거든요. 민준 오빠가 살아계셨다면 가족끼리 파티를 했겠지만 이제는 저희 둘뿐이었어요. 저는 며칠에 걸쳐 일본식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오키나와 전통 요리인 고야 챈푸르부터 시작해서 일본식 계란말이, 연어 구이, 그리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김치까지 정성스럽게 예쁜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생일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마쳤어요. 아버님, 생일 축하해요. 제가 어설픈 한국어로 말하며
도시락을 내밀자 아버님이 깜짝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쿠라야, 이걸 언제 준비했니? 나도 모르게. 아버님이 신기해하시자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비밀이에요. 아버님 생일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날 저녁, 저희는 둘만의 조용한 생일 파티를 했어요. 저는 케이크도 직접 만들었는데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쿠라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 챙겨줘서. 아버님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촛불을 끄시고 나서 분위기가 조금 차분해졌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님도 외로우시죠? 아버님이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솔직하게 답하셨어요. 그래, 외롭지. 특히 밤이 되면 혼자라는 게 참 무섭더라. 그 순간 저는 아버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아버님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민준 오빠의 손보다 훨씬 더 남성적이고 든든한 손이었죠. 손바닥에 굳은 살도 있었지만 그게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저도 외로워요. 하지만 아버님과 함께라서 괜찮아요. 제가 말하자 아버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나도 사쿠라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정말 고맙다. 그날 밤부터 저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 시어머님과의 추억, 그리고 민준 오빠 어릴 때 이야기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아버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깊이 있는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의 도시락을 싸드릴 때면 저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영양 균형도 맞추고 보기에도 예쁘게 만들려고 했어요. 아버님이 저녁에 돌아오셔서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 회사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 말씀해 주실 때면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 뿌듯함이 단순한 성취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 느끼는 그 감정은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어요. 민준 오빠는 제 요리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는데 아버님은 달랐어요. 아버님도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과자를 사다 주시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시기도 했어요. 이 배우 일본에서도 인기 많지. 아버님이 물으시면 저는 신이 나서 설명해 드렸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셨거든요. 제 고향 이야기, 어릴 때 추억, 일본에서의 생활, 민준 오빠도 들어주긴 했지만 아버님의 관심은 더 깊고 진지했어요. 마치 저라는 사람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아버님이 직접 약국에서 약을 사오셨어요. 그리고 죽을 끓여주시기도 했죠.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죽을 먹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보살핌을 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열은 좀 내렸니? 아버님이 제 이마에 손을 대고 체온을 확인해 주실 때 저는 그분의 큰 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실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떨리지? 아버님의 손길은 분명 아버지가 딸을 돌보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텐데 저는 그것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버님의 손길 하나하나가 제게는 전기 같은 자극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함께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 아버님의 체온이 느껴졌거든요. 가끔 아버님의 팔이 제 어깨에 닿을 때면 심장이 빨리 뛰곤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허벅지가 제 허벅지와 살짝 닿을 때면 그 부분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이런 감정들이 너무 낯설었어요.
민준 오빠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전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준 오빠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마음을 이렇게 두근거리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냥 옆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제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드라마에서 키스신이 나왔어요. 주인공들이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아버님도 괜히 기침을 하시며 채널을 돌리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무의식 중에 아버님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분도 저처럼 당황하고 계시는 걸까?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다른 거 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물 좀 마시고 올게. 아버님이 자리를 뜨셨는데 그때 저는 아버님의 바지 앞부분이 불룩해진 걸 봤어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가? 그 생각에 제 몸도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그 장면을 본 후 저는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아버님의 그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아버님도 저를 여자로 의식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억눌렀던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민준 오빠와 함께 쓰던 침실에 혼자 누워있으면 그의 체온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민준 오빠보다 아버님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특히 밤늦게 아버님이 샤워하시는 소리가 들릴 때면 저는 온갖 상상을 했어요. 물 떨어지는 소리, 샴푸 향기,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아버님의 낮은 한숨 소리. 저는 그런 소리들에 집중하면서 아버님의 벗은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 시아버지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상상이 저를 흥분시키기도 했어요. 제 몸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매일 밤 제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아버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침이면 제 붓기 있은 눈을 보시며 안쓰러워 하셨으니까요. 사쿠라야, 많이 힘들지? 시간이 약이야. 조금씩 나아질 거야. 아버님의 위로 말씀이 따뜻했지만 정작 제가 우는 이유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민준 오빠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혼자라는 외로움,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묘한 감정 때문이었거든요. 어떤 밤에는 아버님을 향한 금기된 욕망 때문에 울기도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아버님에게로 향했어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 든든한 어깨, 그리고 남성적인 매력, 모든 것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도저히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그런데 거실 소파에 아버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그분은 그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잠옷 바지만 입고 계셨어요. 상의는 입지 않으셔서 넓은 가슴과 복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아버님의 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말 조각 같은 몸매였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완벽한 남성의 몸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민준 오빠는 마른 편이었는데 아버님은 정말 남자다우셨어요.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선명한 복근.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어요. 아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아버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거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아버님의 얼굴이 보였는데 그분도 울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버님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렇게 강하시던 분도 혼자서는 우시는구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사쿠라야, 왜 안 자니? 아버님이 물으셨지만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혼자 무서워요. 서툰 한국어로 고백하자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분의 눈에도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나도 무섭다. 사쿠라야. 아버님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울먹이자 아버님이 팔을 벌리셨어요. 이리 와. 사쿠라야. 저는 망설임 없이 아버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의 품은 따뜻했어요. 민준 오빠와는 다른, 더 깊고 넓은 품이었죠. 아버님의 체격이 더 크셔서 그런지 저는 완전히 감싸인 기분이었어요. 아버님의 맨살에 제 얼굴이 닿았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분의 가슴털이 제 뺨을 간지럽혔고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귓가에서 쿵쾅쿵쾅 울렸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채취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어요. 남성적이고 관능적인 향기였어요. 이런 향기는 처음이야. 민준 오빠에게서는 맡을 수 없었던 깊고 성숙한 남성의 향이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향기를 더 깊이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 아버님 품에 안겼을 때 저는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쿵쾅쾅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 것과 비슷한 리듬이었죠. 아버님도 저처럼 떨리고 계시는 걸까? 아버님도 민준 오빠 많이 그리우시죠? 제가 아버님 품에서 말하자 아버님이 제 등을 토닥이며 답하셨어요. 그럼 내 아들인데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느꼈어요. 아버님의 손길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요. 제 등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있었고 가끔씩 허리 쪽을 스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몸 어딘가에서 단단해지는 것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아버님도 저를 여자로 의식하고 계신다는 걸. 그 깨달음에 제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님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쌀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분의 큰 손이 제 가는 허리를 완전히 감쌀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손이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제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사쿠라야. 아버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낮고 더 거칠었어요. 그리고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시는 손길도 달랐어요. 더 애정 어린, 더 간절한 손길이었어요. 저는 아버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고 아버님도 저와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슬픔을 나눈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아버님의 품에서요. 그날 아버님은 저를 제 방까지 안고 가주셨어요. 잘 자. 사쿠라야. 아버님이 제 이마에 키스해 주실 때 그 키스가 평소보다 길었어요. 그리고 제 입술 가까이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했어요. 아버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까? 그런 기대와 불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더 가까워졌어요. 아버님은 출근 전에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잘 있어. 사쿠라야. 처음엔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애정 표현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 키스가 길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제 뺨에도 키스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님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키스의 길이,
손길의 강도, 시선의 깊이,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변화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함께 식사할 때도 자꾸만 손이 닿았어요. 반찬을 집어주실 때, 물잔을 건네주실 때. 그럴 때마다 저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그런 스킨십을 일부러 만드시는 것 같았어요. 사쿠라야, 입에 뭐 묻었어? 아버님이 말씀하시며 제 입가를 닦아주실 때 그분의 엄지손가락이 제 입술을 스쳤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고 아버님도 잠시 멈추셨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런 순간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성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민준 오빠와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아내였다면 아버님 앞에서는 진짜 여자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뒤에서 안아주셨어요. 고마워. 사쿠라야, 내가 있어서 집이 따뜻해. 아버님의 단단한 가슴이 제 등에 닿았고 허리에 두른 팔이 점점 위로 올라왔어요. 아버님의 팔이 제 갈비뼈 아래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제 가슴에 닿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의 하반신이 제 엉덩이에 닿아 있는 것도 느꼈어요. 뭔가 단단한 것이 제게 눌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 역시 아버님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 몸이 아버님의 터치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의존이나 위로가 아니었어요. 아버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아버님이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사쿠라야, 넌 정말 아름다워.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었어요. 아버님의 입술이 제 귀를 스쳤고 제 목 뒤를 간지럽혔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숨소리가 제 귀에 직접 닿았어요. 사쿠라야, 너무 예뻐. 아버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그때 아버님의 손이 제 배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그 손길에 저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 몸 깊은 곳에서 이상한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제가 간신히 말하자 아버님이 저를 돌려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사쿠라야, 미안해. 아버지가 이래서는. 아버님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죄책감과 욕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손을 잡고 제 뺨에 더 꽉 눌렀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같은 기분이에요. 제가 고백하자 아버님의 눈이 커졌어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저는 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여자가 태어나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 남자를 원하는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바로 아버님이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우연한 스킨십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금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 둘 다 참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것도요. 제 몸은 이미 아버님만을 원하고 있었고 아버님도 저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으니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아버님을 생각했어요. 그분의 따뜻한 품, 넓은 가슴, 그리고 남성적인 향기. 모든 것이 저를 흥분시켰어요. 저는 점점 더 대담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5월 어느 날 밤, 부산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길이라 천둥번개가 엄청나게 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둥 소리를 무서워했는데 그날 밤은 유독 심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진짜로는 아버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핑계였을지도 몰라요. 침실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봤어요. 정말 천둥 소리가 무서운 걸까? 아니면 아버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건 무서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어요. 사실 저는 이미 1시간 넘게 침실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버님께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분이 생각났거든요. 특히 얼마 전 아버님 품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단단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아버님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체온, 향기, 그리고 남성적인 존재감. 모든 것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저는 점점 더 솔직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결국 아버님 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무서워요. 제가 작은 소리로 말하자 방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사쿠라야, 들어와. 아버님이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버님은 면 소재의 잠옷을 입고 계셨는데 상의 단추가 몇 개 풀어져서 가슴이 살짝 드러나 보였어요. 탄탄한 가슴 근육과 적당히 난 가슴털이 보이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아버님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시아버지가 아니라 매력적인 남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얇은 실크 잠옷만 입고 있었는데 아버님의 시선이 잠깐 제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크 재질이라 몸의 라인이 다 드러나는 잠옷이었거든요. 특히 브래지어를 안 입었던 터라 가슴의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아버님의 눈빛이 순간 뜨거워지는 걸 봤어요. 제 가슴 부분에 잠깐 머물렀다가 허리, 그리고 다리까지. 아버님의 시선이 제 몸을 천천히 훑어내릴 때 저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동시에 제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솟아올랐어요.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저를 더욱 흥분시켰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어깨를 약간 뒤로 젖히며 가슴을 더 부각시켰어요. 침대에 들어가서 아버님 옆에 누우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아니, 차분하다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 시작되었어요. 아버님과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빨리 뛰었거든요. 아버님의 품이 따뜻해요.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저를 품에 안아주셨을 때 저는 그분의 근육질 팔에 둘러싸인 기분이었어요. 아버님의 팔뚝이 제 등을 감쌀 때 그 단단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가슴에 제 머리를 기대니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귓가에서 쿵쾅쾅쾅 울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 허리 뒤쪽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커지는 것도 느꼈어요. 아버님이 저를 의식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죠.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보다는 쾌감이 더 컸어요. 아버님도 저를 원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제 엉덩이를 아버님의 그곳에 더 밀착시키면서요.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작게 속삭이자 아버님이 저를 더 꽉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거칠어져 있었어요. 괜찮다. 사쿠라야. 그냥 자자.
그런데 아버님의 그것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몸을 살짝 움직여서 더 자극적으로 문질렀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작은 신음소리를 내셨어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여자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더 대담하고 더 관능적인, 아버님을 유혹할 줄 아는 여자가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아버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아버님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뜨겁고 간절하고 위험한 눈빛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속삭이자 아버님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사쿠라야, 넌 정말 아버님이 말을 멈추셨지만 저는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님도 저를 느끼고 계시죠? 제가 대담하게 물어보자 아버님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어요. 사쿠라야, 우리가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같은 기분이에요. 그날 밤 저는 아버님의 품에서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분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그 단단함이 계속 생각났어요. 민준 오빠보다 훨씬 컸던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아버님의 팔에 안겨서 잠들어 있었어요. 아버님은 이미 깨어 계셨는데 저를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잘 잤니? 사쿠라야? 네, 정말 푹 잤어요. 하지만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저를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더. 아버님이 속삭이시며 저를 더 꽉 안아주셨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아버님의 아침 반응을 더 커지고 단단해진 것을요. 아버님. 제가 의미심장하게 부르자 아버님이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사쿠라야,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너 때문에. 그 고백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님이 남겨두신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어요. 장롱 깊숙이 고이 보관되어 있던 분홍색 한복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시어머님께서 젊으셨을 때 입으셨던 것 같았어요. 한복을 입는 과정에서 저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님께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완전히 사로잡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제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일본인이지만 한복이 잘 어울렸고 뭔가 더 여성스러워 보였어요. 특히 치마가 몸의 라인을 부드럽게 감싸면서도 여성미를 강조해 주었어요. 아버님, 어때요? 제가 돌아서며 한복 치마를 살랑이자 아버님의 눈빛이 확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더 뜨겁고 깊은 눈빛이었어요. 마치 저를 삼킬 것 같은. 아버님은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제 모습을 보시자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셨어요. 그 시선이 뜨겁고 간절해서 저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쿠라야, 정말 아름답구나. 아버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허스키하게 변해 있었어요. 어머님 한복인데 나한테 잘 어울려요. 제가 일부러 몸을 돌리며 물으니 아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머님보다 더 아름다워 보인다. 아버님의 말씀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버님이 소파에서 일어나서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완벽해.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여자로 봐주세요. 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아버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아버님을 남자로 봐요. 민준 오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남자로요. 제 고백에 아버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사쿠라야,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걸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원해요. 계속 생각했어요. 그날 밤부터 제 고백에 아버님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감싸며 물으셨어요. 정말 괜찮겠니? 후회하지 않을 거니? 네, 후회 안 해요. 아버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아버님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처음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깊고 열정적으로 변했어요. 저도 아버님의 키스에 적극적으로 응답했어요. 민준 오빠와는 완전히 다른 키스였어요. 더 깊고, 더 뜨겁고, 더 간절했어요. 키스하는 동안 아버님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어요. 그 모든 터치가 저를 흥분시켰어요. 저도 아버님의 넓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목 뒤를 감쌌어요. 키스가 끝나고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쿠라야, 아버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아버님, 저도 사랑해요. 제가 고백하자 아버님이 저를 다시 꽉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오늘 밤 내 방으로 올래? 그 제안에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아버님과 진짜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날 밤이 저희의 첫 번째 밤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님의 품에서 진정한 여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의 방으로 가는 복도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각 걸음마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고 손바닥에는 긴장감 때문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갈망이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로 괜찮은 걸까? 마지막 망설임이 스쳤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아버님을 원했고 아버님도 저를 원하고 계셨으니까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들어와 사쿠라야 라는 아버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더 깊고 더 간절한.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버님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든 방 안이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평소 저에게는 금기의 공간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저희만의 성스러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사쿠라야, 아버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셨어요. 그분도 긴장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긴장 속에는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아버님께 다가갔어요. 각 걸음마다 제 안의 여성성이 더욱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를 원하는 한 여자로서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겠니?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답했어요. 네, 아버님, 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어요. 그 대답을 들은 아버님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오직 저를 향한 사랑과 욕망만이 그분의 눈 속에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정말 신중하고 부드럽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한복을 벗는 순간까지도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저고리에 고름을 풀어주셨고 아름답다는 말을 마치 기도하듯 속삭여 주셨어요. 너는 꽃보다 아름다워, 사쿠라야. 아버님이 제 어깨에 입맞춤하시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온몸이 꽃잎처럼 떨렸어요. 그분의 손길은 마치 따뜻한 봄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 느끼는 감각들에 몸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어요.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제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한마디에는 제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천천히, 사쿠라야. 급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아. 아버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긴장이 풀렸어요. 민준 오빠는 항상 서둘렀는데 아버님은 달랐어요. 마치 제가 온전히 준비될 때까지 영원히 기다려 주실 것만 같았어요. 아버님의 몸을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경외감마저 느꼈어요. 세월이 만들어낸 성숙함과 여전히 젊음을 잃지 않은 역동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몸이셨어요. 가슴에서 복부로 이어지는 선들이 마치 조각상처럼 아름다웠고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사랑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민준 오빠와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아버님은 진짜 남자였어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한없이 부드러우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진정한 남자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을. 아버님을 보면서 비로소 저 안의 여자가 완전히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버님은 제 반응을 보시고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괜찮겠니? 무리하지 마.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이니까 괜찮아요. 아버님의 경험 많은 손길은 저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준비시켜 주셨어요.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 세심하게, 마치 꽃잎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제가 완전히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무한한 인내심으로 기다려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 몸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했어요. 민준 오빠와 함께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제 안에 이런 여성성이 숨어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사쿠라야. 너무 아름다워서 꿈 같다. 아버님이 속삭이셨을 때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랑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처음 하나가 될 때 저는 작은 고통을 느꼈지만 그것조차 달콤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아버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몸과 마음이, 영혼까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아, 아버님, 너무 좋아요. 저도 모르게 신음 섞인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아버님도 사쿠라야. 나도 같은 기분이야. 라고 속삭이시며 저를 더 깊이 사랑해 주셨어요. 아버님의 움직임은 정말 완벽했어요. 마치 파도가 해변에 부드럽게 밀려오듯, 마치 바람이 나무짚을 부드럽게 흔들듯 제 몸의 리듬에 완벽하게 맞춰 주셨어요. 그분은 제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어요. 아버님이 제 가장 민감한 부분을 찾아 부드럽게 애무해 주셨을 때 저는 천국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온몸이 전율했고 마치 꽃이 피어나듯 황홀감이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부끄러움을 버리고 진정한 제 자신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버님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애무해 주셨을 때 저는 첫 번째 절정의 순간을 맞았어요. 그 순간은 정말 신비로웠어요. 마치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우주를 떠도는 것 같았어요.
모든 감각이 극대화되어 아버님과 저 둘만이 존재하는 세계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버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아버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제가 진정될 때까지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달콤한 키스로 저를 달래주신 후 다시 부드럽게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는 더욱 깊고 감미로웠어요. 이번에는 서로에게 완전히 익숙해진 상태에서 더욱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었어요. 사쿠라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아버님의 고백에 제 마음도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도 진심을 다해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희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영혼의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새로운 자세를 제안하셨을 때 저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곧 새로운 감각에 도취되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때? 아버님, 너무 좋아요. 더 가깝게 느껴져요. 새로운 각도에서 느끼는 감각은 또 다른 차원의 황홀감을 선사했어요.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절정의 순간들을 맞으며 아버님과 하나가 되어갔어요. 각각의 순간마다 제 안의 여성성이 더욱 깊어졌어요. 사랑의 클라이맥스에서 아버님이 저에게 속삭이셨어요. 사쿠라야,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네, 아버님. 저도 아버님의 모든 것을 받고 싶어요. 그 순간 저희는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혼의 차원에서도 그 황홀한 순간을 함께 나누며 저는 이 생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 오빠와의 관계는 이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단순한 육체적 만족에 그쳤다면 아버님과의 사랑은 제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여러 번의 황홀경을 경험했지만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아버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낀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아버님과 함께해서. 제가 아버님 품에서 속삭이자 아버님도 저를 꽉 안아주시며 나도 행복하다. 이런 행복이 세상에 있다는 걸 너 때문에 알았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을 나눈 후 저희는 서로의 품에 안겨서 달콤한 여운을 즐겼어요. 아버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쿠라야, 후회하지 않지? 전혀요. 이게 제가 정말로 원했던 거예요. 아버님과 진짜 사랑을 나누는 거.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오고 있었지만 저희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저를 더 꽉 안아주시며 사쿠라야, 오늘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야 라고 속삭이셨어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영혼의 차원에서 아버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눈 첫 번째 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여자로 태어난 밤이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저와 함께하면서 더욱 깊은 남성성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 밤 이후로 저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저희는 순수한 사랑으로 맺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경계마저 모호해지고 있었어요. 낮에도 저는 아버님을 보면서 전날 밤의 감촉들을 떠올렸고, 아버님도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시아버지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의 시선이었어요. 매일 해질 무렵이 되면 제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회사에서 돌아오시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마치 첫사랑을 기다리는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설렘이 더욱 깊고 성숙해져 있었어요. 진정한 여자로서의 설렘이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달려가서 아버님을 맞이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제가 물으면 아버님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저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사쿠라가 있어서 모든 게 행복해라고 답해 주시면서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가 아니라 거실에서도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누었어요. 깊고 열정적인 키스를. 그 키스 한 번으로도 저는 온몸이 뜨거워졌고 밤이 되기를 더욱 간절히 기다렸어요. 아버님과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서 영혼의 교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버님은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셨고, 저 또한 그분의 깊은 내면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었어요. 사쿠라야,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 아버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실 때 그분의 눈빛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버님은 저와 함께하면서 더욱 남성적으로 변해가고 계셨어요. 예전에 아버님은 혼자 지내시면서 어딘지 쓸쓸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당당하고 더 매력적이셨어요. 저 역시 아버님과 함께하면서 제 안에 숨어있던 여성성을 완전히 깨우고 있었고요. 저희는 서로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성숙한 남성의 깊이와 포용력을 보여주셨고, 저는 아버님께 젊음의 활기와 순수한 열정을 드릴 수 있었어요. 이런 완벽한 조화가 가능하다는 게 매일매일 신기했어요. 매일 밤이 특별했어요. 아버님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셨고, 저 역시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저희의 사랑은 단조로울 틈이 없었어요.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 매번 더 깊은 만족이 있었거든요. 아버님, 저 정말 행복해요. 제가 아버님 품에서 속삭이면 아버님은 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아버님께 진정한 행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희는 집 안 곳곳에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침실은 저희만의 성스러운 공간이었지만 때로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원하게 되기도 했고,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뒤에서 안아주시며 가슴을 애무해 주시기도 하면서 열정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베란다에서 나눈 사랑이었어요.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진 베란다에서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아버님과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들. 마치 온 세상이 저희만의 것인 듯한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요? 제가 걱정하면 괜찮아. 밤이라 아무도 안 봐 라며 아버님이 더 대담해지셨어요. 베란다에서 뒤에서 안아주시며 사랑할 때의 스릴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그런 아버님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남성의 자신감을 보았어요. 낮에도 저희는 은밀한 스킨십을 나눴어요. 아버님이 출근 준비를 하실 때 넥타이를 매드리면서 깊은 키스를 나누기도 하고, 커피를 드릴 때는 일부러 손이 오래 닿게 하기도 했어요.
이런 작은 접촉들이 하루 종일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언어도 저희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발전했어요. 사쿠라, 사랑해. 와타시모 아이시테루요, 아버님. 일본어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인 저희만의 사랑 표현이었어요. 아버님은 저를 위해 간단한 일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셨고, 저는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마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아버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쿠라야, 일본에 가보지 않을래? 내 고향도 보고 싶고, 함께 여행도 하고 싶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과 함께 일본에 간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저와 함께 일본에 가시겠어요? 그럼, 내 사랑하는 사람의 고향을 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 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행복의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정말 설렜어요. 아버님과 함께 제 고향에 간다는 것, 가족들에게 아버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후쿠오카로 가는 여행길은 정말 로맨틱했어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아버님과 나란히 서 있을 때, 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닷바람이 저희의 머리카락을 흩날릴 때 아버님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 주셨어요. 배에는 작은 개인실이 있었어요. 밤이 되자 저희는 그 작은 공간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누는 사랑은 정말 낭만적이었어요. 바다의 리듬에 맞춰 흔들리는 배 위에서의 사랑은 더욱 자유롭고 열정적이었어요. 오키나와에 도착해서 저희 가족들에게 아버님을 소개할 때는 정말 긴장했어요. 이분은 제 남자친구세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가족들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님의 진실한 마음과 저를 대하는 깊은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쿠라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가족들의 이해와 축복이 있어서 저희의 사랑이 더욱 완성된 느낌이었어요. 전통 료칸에서 유카타를 입고 온천을 즐기며 일본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아버님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특히 료일본 전통 분위기 속에서 나누는 사랑이라 더욱 이국적이고 관능적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어느 날 저녁 아버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쿠라야,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자.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그 순간 저는 행복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모두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그게 내 소원이야.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25살의 일본인 신부와 53살의 한국인 신랑. 세상 사람들은 특이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저희를 축복해주는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님과 함께 버진로드를 걸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지금부터 당신은 내 아내예요. 사쿠라 씨. 아버님이 결혼반지를 끼워주시며 말씀하실 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신혼 첫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당당한 부부로서 나눈 사랑이었거든요. 결혼 후 저희는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펜션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펜션 이름은 사쿠라 하우스로 지었어요. 벚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커플들을 위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많은 커플들이 저희 펜션을 찾아왔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감동받곤 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거구나 라며 희망을 얻어가는 분들을 볼 때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이면 창문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아버님과 함께 커피를 마셔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매일이 특별한 날이에요 라고 답해드려요. 밤에는 여전히 깊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요. 결혼한 지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의 사랑은 전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진 것 같아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육체적 사랑도 더욱 완벽해졌어요. 우리 아이도 가져볼까? 아버님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버님이 원하신다면. 나이가 있어서 걱정이지만 내가 원한다면. 저희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꿈도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민준 오빠 생각이 날 때도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민준 오빠 덕분에 한국에 올 수 있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민준 오빠도 하늘에서 저희를 축복해주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황혼에 시작된 저희의 사랑은 이제 찬란한 햇살이 되어 매일을 비추고 있어요. 나이 차이도, 과거의 상처도, 주변의 시선도 모든 걸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쿠라야, 사랑해. 저도 아버님 정말 많이 사랑해요. 오늘도 저희는 서로의 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부산 바다가 보이는 저희 펜션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저희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장이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황혼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환한 대낮의 태양처럼 빛나는 저희의 사랑. 이것이 바로 황혼에서 찾은 저희만의 행복이에요. 때로는 사랑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이도, 관계도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저희처럼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나갈 거예요. 부산 바다가 증인이 되어주는 이곳에서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